이번 시간은 미네랄 종류 가운데 아연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연은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철 다음으로 체내에서 가장 흔한 광물이며 모든 세포에서 발견됩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는데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고 면역 체계, 생식, 성장, 맛, 시각, 냄새, 혈액 근거, 그리고 적절한 인슐린과 갑상선 기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체내에 있는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해주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다량의 아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일일 권장량은 8에서 11mg입니다. 하지만 아연의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건강한 식사와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아연의 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연에 결핍되기 쉬운 사람들. 아연은 선진국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핍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과 알코올 중독자, 제한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이나 소화지방병증 같은 흡수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연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난치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소화지방변증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아연의 결핍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욕 부진, 체중이 줄어듦, 맛 또는 후각 등의 감각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 건선 같은 피부 질환, 탈모, 생리 기간 단축, 손톱의 흰 반점,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양의 아연을 복용하면은 체내에 흡수된 구리의 양을 감소시켜 구리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의사들은 아연 보충제와 함께 구리 2mg 복용을 권합니다. 어디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연은 음식을 통해서 복용 시 20에서 40%만 흡수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붉은색 고기나 생선, 가금류 등이 있으며 이들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 아연은 식물에서 얻는 아연보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아연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 시 최고로 많이 흡수됩니다. 아연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아연이 가장 저렴한 형태이고 흡수가 잘 되는 반면에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흡수가 좋은 형태의 아연은 아연 피칼리네이트, 아연 에세테이트, 아연 글리서레이트, 아연 모노메시어닝 등이 있습니다. 만일 황산아연을 복용 시 위장장애가 발생한다면 아연 시트레이트를 대신해서 복용해 봅니다. 아연과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아연과 윌슨병의 내용입니다. 윌슨병은 구리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간이나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에 구리가 침착되어 생기는 보통 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으로 13번 염색체 ATP7B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발생한 병입니다. 예비 증거는 아연이 구리가 체내에 축적되는 질병인 윌슨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연은 몸에 흡수된 많은 양의 구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연과 여드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연구들은 경구로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높은 양의 아연은 독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과 함께 국부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리트로마이신은 폐렴, 폐혈증, 편도염, 임질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세 번째, 노화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황반 변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시세포의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있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도 황반의 중심이므로 시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황반부의 변성이 일어나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황반 변성에 관한 연구 내용, 연령 관련 안구 질환에 대한 주요 임상 시험에서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연 80mg, 비타민C 500mg, 비타민이 400mg, 베타카로틴 15mg, 구리 2mg 등을 복용한 결과 피해를 늦출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의할 점은 뒤 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아연에 대한 일일 복용량 가운데 모유 수유 여성의 경우에는 13mg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 제시된 80mg는 모유 수유 여성 복용량의 6배나 되는 높은 양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아연과 겸상적혈구 빈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을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합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은 유전자 이상에 따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중 하나가 정상의 것과 다르게 변이하여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변하여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병입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겸상적혈구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아연 결핍이 있습니다. 연구들은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질병의 증상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연을 복용하는 아이들은 신장과 체중의 개선을 보였으며 겸상적혈구 빈혈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아연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디소더라고 하며 약자는 첫 문자를 따서 ADHD라고 합니다. ADHD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연 복용은 과잉행동 장애, 충동성,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력 결핍 증상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아연은 어린이들의 혈중 유리 지방산 수치를 낮춰주어 높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아연과 단순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술의 발진은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순포진이란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속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의 감염으로 주로 물집이 발생하는 병을 말합니다. 한 개 연구에 따르면 입술 발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연이 함유된 크림과 위약을 2시간마다 입술에 발라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연을 함유한 크림을 사용한 사람들의 증상이 감소되었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연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영어로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하며 약자로 HIV라고도 합니다. 연구 내용,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아연 수치가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연 수치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약물에 의해서 중요한 영양소가 구토와 설사를 통해서 배출하여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아연 수치가 낮아지면은 감염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기회감염은 병원성이 없거나 미약한 미생물이 극도로 쇠약한 환자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 또는 2차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연구들은 HIV 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연 복용은 감염을 적게 가지게 해주고 체중을 증가시켜주며 면역 체계 반응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연 복용이 높은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HIV나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연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아연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출생부터 6개월까지의 신생아는 2mg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유아의 경우는 3mg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3mg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5mg,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8mg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14살부터 18살까지 남자는 11mg이며 여자는 9mg입니다. 성인 남자 19살 이상은 11mg이며 여자는 8mg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14살부터 18살까지는 12mg이고 19살 이상은 11mg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14살부터 18살까지는 13mg이고 19살 이상은 12mg입니다. 아연 복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아연을 복용할 때 물이나 주스와 함께 복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연을 복용하면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아연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아연과 구리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한쪽만 너무 많이 복용하면은 다른 쪽에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아연과 구리를 같이 포함시켜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아이에게 아연 보충제를 복용시키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루에 40mg 미만 복용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일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우려는 멀티비타민에 추가적으로 아연을 복용하는 것은 전립선암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매일 아연 100mg을 복용한다든지 또는 10년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립선암 위험이 2배로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연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위장장애, 메스꺼움, 구토, 입에서 철맛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의 과다 복용은 현기증, 두통, 졸음, 발한 증가, 근육 기능 손실, 환각,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에서 30g처럼 높은 아연의 단일 투여량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연의 매우 높은 복용량은 실제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아연 복용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게 만들고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킵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연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후각의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아연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아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아연과 아밀로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밀로이드는 K유지성 이뇨제의 하나입니다. 세뇨관의 나트륨 채널에 작용해서 물, 나트륨의 재흡수를 저해하여 이뇨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경 등의 흥분막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발진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아밀로이드 이뇨제는 혈액에서 아연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연과 페니실라민 약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니실라민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구리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간과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에 구리가 침착되는 윌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유의할 점은 페니실라민 약물은 혈액 내 아연의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아연과 항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연 보충제 복용은 퀴놀론계 항생제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퀴놀론계 항생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시프로플록사신이 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은 호흡기 감염, 귀나 코, 목구멍 감염, 폐혈증 등의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시프로가 있습니다. 2. 레보플록사신이 있습니다. 레보플록사신은 포도구균, 화농연쇠구균, 용혈연쇠구균, 장내구균, 폐렴구균 등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레바퀸이 있습니다. 3. 노르플록사신이 있습니다. 노르플록사신은 복잡하지 않은 요로감염에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록신이 있습니다. 4. 오플록사신이 있습니다. 오플록사신은 만성기관지염, 지역사회 획득폐렴, 피부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상품으로는 플록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독시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성 폐렴, 여드름, 클라미디아 감염, 초기 라임병, 콜레라 및 매독 등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2. 미노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은 여드름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테트라사이클린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많은 세균성 감염을 막는 데 사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시즈에 의해 생산되는 항생물질로 1950년대 초에 개발되었으며 주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아연과 시스플라틴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스플라틴은 백금을 함유한 화합물로 고환과 난소종양 그리고 방광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플래티날 AQ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시스플라틴 약물은 아연을 소변으로 소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플라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아연과 디페록사민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페록사민 약물은 혈액에 과잉된 철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데수헤랄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디페록사민 약물은 많은 양의 아연을 소변으로 소실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아연과 면역억제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역억제 약물과 아연과의 상호관계. 아연은 면역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억제 약물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아연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부신 피제 호르몬 및 그와 유사한 화학 물질의 총칭을 말하고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식에서 거부반응 예방과 치료,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연과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의할 점은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 약물은 소변으로 아연의 양을 증가시켜 결국 혈중 아연의 양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혈액 내 아연의 양을 관찰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다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노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연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